없어? 위에는 이제 그 광동고의 성적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제 못 보여주겠고, 물론 친구들이겠지만 제가 뭐 친구들의 성적을 공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여기에서 노력이 없는 친구들은 보일 거란 말이야. 그쵸?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광동고는 내가 안 봤어, 일부러. 그치? 그래서 노력이 없는 친구들은 저는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아예 노력 자체가 없는 건지는 제가 면담은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면담 과정에서 진짜 이거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나도 노력시키면 되겠지, 그치? 근데 아예 그냥 국어라는 과목에 또는 뭐 그 태도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태도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판단 요소는 있겠지만, 물론 문제 안 풀었다고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 문제 풀면 되는 거거든. 근데 밀리다 보면은 쌓이다 되면 되게 부담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1차부터 풀지 마세요. 오늘 나간 것부터 푸세요. 오늘 3차가 나갈 건데 3차부터 푸세요. 지금 안 푼 친구들은. 부담되잖아. 1차부터 다 풀려고 하면. 근데 1차부터 가면 좋진 않아요. 1차부터 가면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3차부터 가면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3차부터 푸세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노력에 대한 평가 요소이긴 하겠지만, 아예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스케줄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이거는 너무하다 싶으면은 저는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내가 좀 자괴감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 가끔씩. 내가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이 귀한 시간에 붙잡고 안 맞는 선생님 만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 뭐 승훈쌤도 계시고 뭐 하니까 다른 고우쌤들도 계시잖아, 그치?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고, 문제를 보니까. 근데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푼다고 했을 때 지금 뭐 내용 정리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푸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개념이랑 문제는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항상. 그러면 몰라도 풀어야 돼요. 국어는요. 몰라도 어떻게 푸냐? 국어가 모르는 글자가 있냐? 다 읽을 수는 있지. 그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진짜 개념적인 거 말고는 독해적인 것 때문에 안 풀리거든. 독해. 그러니까 국어는 여러분들 계속 독해를 점검하는 거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거는 외워서 풀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건 그건 나이스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항상. 근데 안 하는데 어떻게 외워지고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독해가 점검이 되니? 그치? 그래서 어떤 본인의 취약점들은 꼭 문제를 풀면서 점검을 하시고, 그게 점검이 안 된다 싶으면은 꼭 제가 오죽하면 이번에 주말에 또 안 푼 사람들 불러서 풀릴까라는 생각도 했단 말이야, 일요일날. 아예 하나도 안 푼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없지? 학원에? 없지? 내일 와서 풀래?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근데 일단은 내일 토요일까지 한번 풀어서 한 회차라도 제대로 풀어서 입력해봐요. 알겠지? 1차, 2차, 3차 중에서 안 푼 사람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뭐 결과값이 말도 안 되게 한 자릿수가 나와. 맞춘 게 한 자릿수야. 막 5개 손가락 꼽혀. 막. 그래? 그러면은 뭔가 부족하지? 그럼 그때 이제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 알겠죠? 찍지 않고서야 아예 다 틀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동주가 내용 자체로는 뭐 하나도 안 어렵고 뭐 영상을 보면 다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할 때 장면을 다 끊어서 이거 회상이구나, 지금 어느 장면이구나 바로 캐치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장면을 끊는 이유는 뭐예요? 장면 안에서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너무 한 번에 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게 머리가 터져. 그럼 다시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디로 돌아온 거야? 현재. 그럼 다시 이거에 현재로 돌아왔으면 원래 출발점도 현재였어야 되지. 그럼 원래 출발점은 어디가 현재라고 했어? 맨 앞에. 맨 앞에 보면 어디가 현재야? 여기가 현재라고. 알겠죠? 원래 현재에서 시작이 됐어. 그러면 과거를 잠깐 회상했다가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현재다라는 거, 현재로 돌아왔다.
의재야 알겠니? 현재야. 미안하다. 다시요. 달빛을 보고 있죠. 그럼 달빛 보면서 무슨 시가 나와요 밑에? 무슨 시가 나와요? 이거 무슨 시예요? 둘 중에 하나. 서시? 별에는 밤. 별에는 밤이지? 그럼 별에는 밤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자. 그러나 뭐가 오면? 겨울이 아니 겨울이 오는 게 아니잖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다 라고 해서 시 전체를 못 봤으니까 일단 뭐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봄. 근데 겨울이 지나야 되겠지. 그럼 대응시켜보자. 지금 이 형무소 안의 모습은 봄일까 겨울일까? 겨울이겠지. 그쵸? 그럼 이 겨울은 지나면 이제 뭐가 올 거야? 봄이 올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도 형무소 안에서도 뭘 기다렸던 것 같아? 봄. 봄. 통일? 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봄이 오면 뭐 할 거라고요? 잔디가 피어날 거예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게 뭘까? 이건 나중에 이따 설명할 거고. 뭐가 무성할 거예요? 풀이 자랄 거예요. 라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봄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안 좋은 거겠죠. 왜 형무소 안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연결 지어줘서 요 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좀 뒤에 가서 파악해보자는 거고. 이제 뒤로 가서 취조시는 뭐야? 취조. 조사하는 거지? 뭐라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쵸? 신문하고 조사. 신문은 뭔데? 고문? 아니, 물어보는 거야. 신문은 거지. 질문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고문도 들어갈 수 있겠지. 좋은 대화수다. 그러나 자 여기 속기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치는 사람들. 일본어 번역을 해줬어요. 누구 거를? 그럼 이제 누가 읽을 수 있어요? 특고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특고가 사람 이름인데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 특별 고등 경찰. 오케이? 잠깐만 특고 모르면 여기 앞에서 체크 한 번만 하고 가자. 여기 특고 뭐라고 나와 있니? 여기 특고 경찰. 특별 고등 경찰 여기 있지? 2페이지 밑에 특별 고등 경찰. 고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학교 다녀요? 고등학교 다니죠? 그럼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럼 경찰 중에서도 높은 거예요. 왜 높아요? 아니요, 거기서 뭐 했는지 보면 사상범 검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야 도둑 잡아 이게 아니라 막 정치적인 사상을. 그럼 일본에게서 위험했던 사상은 무슨 사상이야? 광복. 그치. 조선인들의 독립. 너 독립하고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고용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동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야, 너 독립운동했지? 라고 취조할 거란 말이에요. 뭘 보면서? 근거는 뭐예요? 서류. 어떤 서류? 동주에 무슨 원고일까? 내가 저번에 시집 보여줬지? 네. 동주의 요 시를 보면서. 근데 시를 일본인들은 바로 읽어 못 읽어? 못 읽겠지. 나 안 됐을까? 번역해주세요. 번역 구다사이. 그럼 번역을 하니까 어둠을 밝혀 횃불을 든다. 됐스? 저번에 내가 우리 그거 무슨 시였냐? 쉽게 쓰여진 시. 횃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사상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어울려? 일본인이? 그냥 연기 잘하신다고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윤동주가 너 지금 너 이거 단순히 낭만시가 아니네 라는 느낌을 갖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서류는 다른 서류예요. 이거는 그 독립운동하다가 몽규가 이제 걸린 서류거든. 네. 이건 다른 서류야. 이건 독립과 관련된 서류예요. 그럼 밑에 이거 동주가 이 독립과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단어 많죠? 규합은 뭐예요? 합친다.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유사는 뭐예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상시. 그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 시. 어떤 사건이요? 유사시를 대비합시다 라는 건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를 가정하고. 그치. 미리. 무장 봉기라는 건 무장은 알겠다. 무기 들고. 봉기는 뭐야?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황성의 병란이 일어나.
기억나니? 장국진전 앞에? 아, 네. 획책은 뭘까? 획책. 책이요. 대체? 계책을, 그렇지, 계책을. 획은 뭘까? 계획한 거예요. 알겠죠? 계책이 뭐야? 계략. 계략. 혹은 뭐 플랜. 아, 영어가 편하지, 여러분들. 그치. 계략을, 플랜을 먼저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획책은 그냥 계획했다라고 하면 돼. 안 어려워. 그럼 이거를 보면서 송민구와 함께 꾸민이잖아 라고 하는 이런 독립과 관련된 작성된 서류를 보면서 사인해. 왜 사인하는 거야? 윤동주가 유명한 시인이라서 인정하는 사인이죠. 나 이거 했습니다. 윤동주. 사인이 그 쓰는 그 사람. 네, 이름 쓰는 거 서명이랑 하자. 자필 서명하세요. 왜 자필 서명하는 순간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여전히 동주는 읽고 있지. 네.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활동가 징집령을 이용해서 황구는 뭐야 이때? 황제의 군대 아니야? 천황. 일본 천황의 군사 주요 거점 시설을 침투한다라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계획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가 계획한 거 아니야?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몽규한테 동주는 뭐라고 하면 만류를 해요. 만류가 무슨 뜻이니? 말리는 거예요. 몽규 하지 마. 그러면 몽규는 했거든. 영화에서 했죠. 막 돌아다녔죠. 그러면 동주는 이 몽규가 뭘 했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알겠지? 만류를 했기 때문에 동주도 잘은 몰라요. 응?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한 사람한테 그런 언어를 붙여주면 좀 그치? 그러면 자,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 있잖아. 사상적 바탕은 뭐에 대한 거? 시에 대한 얘기겠지. 네 시 보니까 뭐 횃불을 들어서 무장봉개해갖고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야? 다 시가 그런 느낌들이 있었잖아. 너는 그저 송몽교의 리더십을 추종한 문학청년뿐이라는 거야? 너 그렇게 피해갈 거야? 라는 거야. 네 시 보니까 다 사상적으로 문제 있어. 근데 너는 그냥 문학만 했다는 거야? 얘 무슨 학과 다녔니? 얘래. 동주. 무슨 학과 다녔지? 전공. 영문학과야. 영문학 공부했잖아. 나왔구나. 안 나왔었나? 영어를 제대로 안 봐서. 영화를 제대로 안 봤어? 너 나랑 수업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어떤 설명. 수업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야, 수업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동주는 문학을 전공하지? 영문학. 영문학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씨. 너 그냥 문학만 했다고? 아니, 몽규도 했다고요. 왜 몽규를 만류했으니까 자세한 내용 모르니까. 서구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직 유학생 데스. 현실을 외면하며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데스. 나르시시즘에 빠진 병원 문학은 뭐냐? 병원에서 문학하는 거냐? 나르시시즘은 뭐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애정이 넘치는 사람을 얘기하지.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병원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문학인데 병의 원인이 되는 문학이라고. 이건 병 같은 문학이라고. 그러니까 순수 문학이 아니라 나르시시즘도 지금 뭘로 본 거야? 병으로 본 거야. 나르시즘이 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 자기 애정이 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순진한 문학 청년이라고 너는 그냥 이상만 추구했다고? 우리 이상을 추구했다는 거는 뒤에서 나오죠. 뭐를 바라봐요? 별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별에는 밤. 또 하늘도 보죠. 그 서시에서는. 서구문학은 뭐라고? 영문학. 영문학과 출신이니까. 서구가. 서구는 서양. 구자는 그 지역을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잖아. 서양의 지역. 그래서 서구라고 한다. 알겠죠? 그럼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지시라고? 그래, 난 억울하다. 그런 의미냐? 라고. 그러니까 몽규도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라고. 그치? 몽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대변해주고 있지, 변론해주고 있지, 몽규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예, 몽규는 했어요 이러면 안 돼. 자, 넘어갑시다. 거기서 취조당하고 나서 다시 회상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보자. 동주와 몽규 사이에서 짐은 왜 싸? 그러니까 몽규가 뭐라고 해? 야, 지금 대학생이라 즐길 때냐?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 하러 가겠어? 그치, 그런 거 하러 가겠지. 사회운동 하러 가겠지. 이때 사회운동은 뭐가 되겠어요? 독립운동이 되겠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너 따라 경성은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짐을 다시다며 넌 모르는 편이 나. 여진이 나 잘 챙겨줘.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사람이니까 잘 챙겨줘 라고 하니까 자, 동주 빡쳤죠. 너 왜 항상 이런 식이냐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무슨 식으로? 한숨을 쉬며. 그러니까 요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싸우는 상황도 아니었잖아. 그럼 이게 너 왜 한숨 이런 식이냐? 그러면 맨날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럼 맨날 뭐야?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뭐냐고. 막먹은. 응? 그렇지, 막무가내야. 설명 먼저 해줘? 부부싸움. 그래. 설명 안 하잖아. 그리고 막 계획을 미리 얘기해줘? 아니요. 미리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겨. 이런 거에 대한 좀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게 동주의 생각이고, 또 동주와는 좀 대비가 되는 캐릭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요거 좀 중요해. 자, 무슨 단어가 나와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임시정부. 야, 임시정부 얘기가 일제강점기 때 이런 단어 나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잡아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들어가는 행동 지시문은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작은 소리로. 요건 이해할 수 있겠죠. 별표 안 쳐도. 네. 근데 제가 별표 치는 이유는 요 임시정부라는 단어가 꼭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앞에서의 별표는 왜 쳤어요? 이거 그냥 읽으면 한숨을 쉬는 건지 열받아서 얘기한 건지 이해가 안 되니 이런 것들 별표 치는 거는 좀 외워줘야 된다. 알겠죠? 네. 제가 모든 지시문에 별표 치진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행동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행동 지시문이라고 하지만 억양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억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임시정부에서 사람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한데 그럼 가만히 책을 보면 살겠니? 라고 서리법의 느낌으로 나 책을 보면 안 돼. 공부 못해.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 그래?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갔다 던데 중경은 어디라고? 중국 중에 어디? 베이징. 거기 갔다 던데 거기까지 가려고? 몰라도 돼.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뭐야? 넌 항상 이런 식이라고. 맨날 이런 식이야.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야, 너 왜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좀 아쉬운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나의 좀 포인트를 읽어내는 요 내용의 포인트는 아니고, 지금 몽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근데 동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 소극적인 태도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동주의 감정은 무슨 감정일까? 외로움? 또 뭘 느껴? 항상 못 느낄까? 우리 뒤에 시를 아직 안 했으니까. 아니, 앞에서 살짝 나왔을걸. 안 나왔나? 잠깐만. 여기서 동주가 뭘 느껴? 부끄러움. 요 부끄러움의 근간이 요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는 지금 신화 읽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요런 소극적인 행동은 나중에 부끄러움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시에서 부끄러움 나오면 몽규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이해가 더 쉽겠죠. 이렇게. 자, 이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갔어요? 정지용 시인. 우리 유리창 시인이기도 하죠. 네. 슬프고 차은 것이 어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당시 되게 유명한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시가 다양하게도 이해가 될 정도로. 근데 그런 시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너무 어려우니까. 자, 밑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자네. 긴장하죠. 시인이고 뭐. 네. 이건 뭐야? 예상했어? 못했어? 예상 못한 얘기죠. 반응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읽어봤는지 시인이야. 까지. 그럼 이 말은 시인으로서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했다. 시인으로서 가치를 인정해 준 거야. 근데 반대로 아까 우리 앞에서 동주는 등단했어요, 못했어요? 등단은 아직 못했죠. 정식 시인은 아직 안 됐었죠. 네.
왜 여진이가 물어봤는데 나 아직 등단도 못한 시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시인이 안 됐는데 시인이고만 하니까 놀랄 수밖에. 근데 이때 시인은 진짜 시인이 됐다 등단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야? 너 시 잘 쓰는데? 라는 말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아니 이거 뭐야 약 주고 병 주고야? 그러니까 의아할 수밖에. 그쵸?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나 쓸 시대의 인가 지금 아니라고. 또 정지용 시인도 이제 시대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죠.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뭘 시키고 있어? 상시개명. 그래서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연전은 어디니? 연전. 연희전문대학. 연희전문대는 나중에 어떤 대학이 돼요? 연세대가 돼요. 알겠죠? 연세대, 연희전문대 플러스 세브란스 대학이 합쳐서 연세대가 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어? 서울에 있지?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가요? 우리 알겠지만. 유학 가죠? 일본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유학 가는데, 야,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돼. 왜? 정주용은 그러면 뭐 친일하라는 얘기일까? 응? 아닌가? 왜? 아니라고 여기에 얘기했어? 그건 아니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생각을 읽어줘야지. 왜 가라고 했을까? 왜?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거든. 이제 일본인으로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연전에서 조선 교육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상황이 더 어떻게 될 거야? 그래, 상황이 악화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조선어로 한글로 시를 쓰는 거는 이제 아마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어디로 가라고? 일본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지. 조선 땅에 계속 있어야 되나요? 그럼 정종이 물어보지. 그럼 너 임시정부로 갈 수 있어? 임시정부에 몽규 갔지? 네. 그치. 근데 동주랑 좀 대비됐지? 그래서 나타나는 거. 멈칫하는 동주. 왜 멈칫해요? 그만큼 결단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없었어. 이건 결단이 별로 없는 거잖아. 몽규만큼 이렇게 결단력이 있지는 않았잖아. 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은 부끄러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권유를 하자. 어디로 가라고? 일본으로 가. 일본에도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많어. 그리고 나도 이때 교토에서 배운 시간이 좋아. 도쿄 아니고 교토야. 좀 다르죠? 교토, 도쿄 구분할 수 있니? 구분 안 돼? 우리 지금 현재 동경은 어디니? 일본의 수도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도쿄. 네. 교토는 저쪽 서쪽에 있는 그 막부 시절의 수도예요. 오사카, 교토 그쪽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여기가 동경, 여기가 도쿄. 여기가 오사카, 교토. 좀 멀어요. 알겠죠? 일본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가면 돼. 근데 자 동주가 물어보죠. 아니 창씨개명까지 유학을 가야 됩니까? 그것까지 유학 가면 부끄러워요. 창씨개명 부끄러움 연결해 주세요. 그래 부끄러운 건 맞아. 부끄러운 거 맞아.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러워.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러워. 유학 가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 그런데 부끄러운 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부끄러운 거 당연한 거야. 부끄러운 걸 아는 거는 근데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라고 지금 위로해주면서 또는 얘기해주지. 오히려 부끄러운 건 뭐라고?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가운데서 너 진짜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거거든. 누구 비판? 친일파 비판이야.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도 그 부끄러움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나라 팔아먹은 놈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부끄러운 거지. 너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구나, 애국심이라도 있구나.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넘어가서 이제 중략 부분 가면 몽규가 체포돼요. 그리고 몽규는 동주와 함께 유학길로 올라요. 그러면서 동주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요. 나중에 이제 만류하니까. 아까 여기서 만류라는 거에 여기서 만류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각돼요. 그리고
원고를 전달하다가 체포돼요. 그래서 체포돼서 요 교차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잠깐만 읽으면 여기 동주 나오고 몽규 나오는데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 같니? 아니요. 아닙니다. 교차 편집은 따로따로 있는 공간을 우리가 영화의 기법으로 지금 편집시켜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공간에 있듯이 보이게끔 하는 거지. 둘 다 뭐 당하고 있는 거니까? 취조 당하고 있는 거니까. 클로즈업은 뭔지 알죠? 이렇게 우리. 이거 클로즈업이지? 이거? 알겠지? 뭔지 알아야 되고. 자, 서명을 해라. 서명은 뭐야? 아까 이름 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서명을 한다라는 행동은 뭐야? 인정하라는 얘기지?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서명 왜 시키는 겁니까? 요식행위는 왜 하는 겁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일, 요식행위. 그럼 요식행위는 뭘까? 행동인데 무슨 행동이야? 요식. 오른쪽 아래 보면 요식행위가 뜻이 나와 있는데 사전적 의미라서 아마 문맥적으로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식,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인정한 방식을 필요하는 법을. 방식이 필요하다 해서 요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방식이 필요한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요식행위가 그런 의미로 쓰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내가 다른 행동을 하면 이거 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느낌으로 우리 성인들은 많이 쓰는데 그럼 이거는 아니 괜한 절차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왜 시켜요? 왜 이름 왜 시켜요? 라는 거야. 요식행위라는 건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항상 요식행위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알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다. 이런 일. 그건 무슨 행동인데 이게? 서명에서 이렇게 이어주셔야 돼요. 그럼 자기의 이름을 쓰는 건 왜 이런 일 시켜요? 그냥 우리 죽이면 되는 거? 아니 이걸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야. 니들 죽이는 것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야. 문명국이니까. 문명국은 여기서는 누구? 그치, 일본. 얘네들은 지가 짱을 생각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대동아 공영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문명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법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법의 근간에서 밑에 나와. 아니 그냥 서명하고 이렇게 강제로 하면 되잖아요. 강요하고 강제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문하면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잘라서 지장 찍으면 되잖아요 하니까. 아니 너희 죽이는 거 쉬워. 그러나 우리 대일본 제국은 법치국가야. 문명국이야. 그래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때 합법적 절차는 뭐라고? 서명. 무슨 행위? 요식행위. 알겠지? 그러니까 서명을 해서 인정을 하면 그때 나가서 죄를 묻을 거라고. 그게 문명국과 비용국의 차이 데스. 그러니까 이제 동주는 간파를 한 거지. 너희들 지금 전쟁에서 질 거라고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요식행위를 한 거 아니야? 왜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망하겠죠?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탈탈 털려요. 전쟁에서 지면요, 그냥 탈탈 털려요. 그럼 뭘 탈탈 털까? 합법을 털까? 불법을 털까? 그래, 이거 불법적인 행동을 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법이 우려돼서. 왜냐면 이제 전쟁이 좀 기울어가는 판세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일본이 지면 지금 이거 불법적인 행위들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지? 라는 의미. 이런 맥락은 이해됐니? 네. 전쟁에서 지금 다 털려요. 그래서 불법은 더 털어요. 알겠죠? 아니 요새도 봐봐. 그 계엄령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 났지. 그러면 거기서 내란 주계는 어떻게 해? 탈탈 털어버리지. 주요 임무 종사자도 탈탈 털어버리지. 근데 밑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던 군인들 털 거야? 그런 사람은 털면 안 되지. 그래서 불법적인 한 사람들은 그냥 다 탈탈 털어버려요. 진짜. 전쟁에서 지든 뭘 하든. 불법적인 행위니까. 근데 이거는 이 요식 행위를 통해서 불법적이지 않게끔 보이려고 하는 거지. 알겠니? 네.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아마 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그 법적 지식에서는 아직은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에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주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냥 죽이면 되는 거. 뭐 손가락 잘라서 찍으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특고가 전국을 찔린 듯. 그래. 이거 불법이 두려우니까 우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인데, 그렇지? 아 우려돼서 맞아. 불법을 우려되니까 걱정되니까. 자, 근데 몽규의 태도는 다르죠. 몽규 여유롭게. 몽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들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운 이유가 뭔지 아나? 열등감 때문이야. 너희들은 비열해. 그래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야. 라고. 너희들 이런 행동들 다 찔려서 그런 거지? 라고 전곡을 찌르고 있죠. 또. 몽규도 전곡을 찔러요. 동주도 전곡을 찔러요. 알겠죠? 자, 오른쪽 가서 이제.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회를 한다고 너 같은 죽일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국제법 절차를 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 우려되는 거야. 얘들아 전쟁에서 치면 다 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은 중이지만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뭐 휴전을 한다고 해도 종전을 한다고 해도 이제 무슨 절차가 있어? 국제법에 따른 절차가 나올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북한군의 개입이었거든. 막 뉴스에서 북한군 개입된다고 나오잖아. 그럼 북한군은 국제법에 따라서 뭔가 지금 정전 위반 사항이 나와. 그럼 불법이지? 다 털겠지? 그래서 우리는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요식행위, 요식행위가 번거롭다는 건 알아. 왜? 굳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몽규는 또 지적하죠.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정당하지 않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서구 사법제들이 흉내내면서 무슨 국제법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까? 그럼 여기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뭘까? 정당한 재판 받지 못하는 거,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아요. 변호인 없어 지금. 지금 동주 옆에 변호사 있니? 없지. 몽규 옆에 있었니? 없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 번으로 결정 안 하고 몇 심 제도를 줘요? 3심 제도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 재판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 그런데도 자기네 입에서 뭐해? 문명국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가소롭니? 몽규 입장에서. 저를 보고 해당 사실은 서명을 해라. 죽음이 괴면 이러지 말고. 그러면서 동주, 우리의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이 두려워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요 말이죠. 우려되어서 너희들 불법적인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명분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는 거다. 사실을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하지. 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요. 누구는 서명을 해요? 몽규는 서명을 해요. 그러면서 요거 읽어줘요. 이거는 이렇게 조서들, 이렇게 우리가 신문 조서거든. 그래서 신문 조서에 사인을 하면 인정을 하는 건데, 이거 읽으면서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한스럽네. 진짜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진짜로 했다라는 건 못했다는 거야?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상범이라고 하는 거. 사상범은 행동을 조금만 해도 걸리고요. 행동하지 않아도 걸려요. 그러니까 계획만 해도 걸려요. 획책만 해도 걸려요. 사상범은. 왜? 나라를 어떻게 시킬 거니까? 나라를 전복시켜 버릴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사상범은 그냥 계획만 해도 걸려요. 뭔가 행위를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몽규는 진짜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걸려갖고 이런 걸 조소를 쓰고 있어? 그래, 계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정말 이렇게 못했어. 그런데도 나 지금 와서 조서 쓰고 범죄를 인정해야 돼. 군사적 계획, 이거 진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못했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서명을 해. 그럼 밑에 이제 몽규 서명했는데 넌 왜 안 해? 하니까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진짜 못하겠습니다. 태도가 다르죠? 누구와 누구의 태도가 달라요? 그렇지. 몽규와 부끄러워서 했는데 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대. 그래서 이런 태도의 차이. 그렇다고 애국심의 차이가 있는 거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상대적 차이죠. 저는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랬고 시인이 오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혼자서만 편안하게 지낸 거 아닌가.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일제강점기 이렇게 치열하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 혼자 너무 편안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부끄러워요 라는 거. 그러면 둘의 태도는 차이 있어. 몽규는 왜 부끄러워? 못해서 부끄럽지.
그럼 동주는 왜 부끄러워요? 편해서 부끄러웠지. 편하게 살아서 부끄러운 거였어. 몽규는 못해서 부끄러운 거야. 사회를 못 바꿨어. 못해서 부끄러운 몽규, 편하게 지내기만 해서 부끄러웠던 동주. 자, 이제 면회실. 누구랑 면회해요? 이렇게 아버지랑. 아이고 뭐 이거 여기서 동주였어. 동주는 죽었습니다. 동주 다이데스. 몽규 저도 곧 다이데스.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갑니다. 아마 여기서 유언을 남기죠. 뼈 조각 하나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일본에 있기 싫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타로 생체 실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형무소 이미 여기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시가 나오고요. 독방에서 실려 나가고 있어요. 각혈이란 건 뭐니? 각혈. 피토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시간적으로 잠깐 보면 아까 면회실에서는 씬 100번이었는데 갑자기 독방 장면에 동주가 각혈을 했으니까 동주는 그럼 갑자기 죽었다 사는 거니? 아니 이제 시간 순서도 여기서 살짝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서트라는 거는 밑에 나와요. 장면과 장면 사이의 장면을 이렇게 삽입시켜주고, 인서트가 삽입이라는 건 알지?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화장터 가서, 자, 요거 동주부가 얘기했어. 일본 땅에 남기지 말는데 일본 흙까지 다 가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딱 우리가 화장을 하면 그 뼈 조각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불순물 이렇게 섞여 있나 봐.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한스러운 거지. 어떤 말에 의해서? 요 몽규의 말에 의해서. 용정은 어디니? 고향 마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을 가야 됐다. 바람이 별에 스치운다. 라고 하면서 별이 빛납니다. 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었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별의 는 마음과 서시를 좀 볼 건데 자, 왼쪽에 암울한 시대 그리고 별의 상징성 하나 더 정신의 고귀럼 시인의 의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드러내는지가 바로 캐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성찰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이렇게 투영시켜서 읽어야 되는데 먼저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는 뭐가 있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배경? 시간, 그치, 계절적 배경. 가을이고요. 별이 뜨면은 시간은 언제예요? 밤이겠죠? 그리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해일이 뭐니? 해일 뜻합니다. 해일 뜻하다. 해알이다, 새다. 그런 노래도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러면 자, 나는 지금 걱정도 없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별을 셀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언제? 가을밤에. 대상은 누구? 그렇지, 화자는 별을 보면서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슴속에 새겨지는 벌을 이제 새알릴 수 있어요? 못 새알려요? 안 새알려요? 못 새알려요? 못 새알려요. 왜요? 아침에 오니까 못 새알려요. 또 밤이 아직 남아서 오늘 다 안 새도 되겠나 봐. 또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으니까 나는 젊어서요? 안 새알려요. 그럼 이거는 자, 우리가 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의 어떤 의지와 관련이 없고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는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말고사 때 문법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 그럼 그때 이런 것들 다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 끝나고 문법을 무조건 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 광동고는 다른 학교랑 달리, 다른 학교는 그래도 의문이라고 조금 했거든. 근데 문법이 진짜 그 기말고사의 키포인트고 더 나아가서는 1학기 내신을 좌지우지할 거란 말이야. 문법에서 그냥 역전이 돼버릴 수 있고 역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이거는 쓰지 마.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언제요? 기말고사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여전히 공부하면은 안 바뀝니다. 근데 역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1학년 때는 포인트가 몇 번 있어. 문법이 포인트야. 문법이 그 계기가 될 수 있어. 문법은 그냥 해도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그럼 남들은 어렵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걸 조금 더 덜 어렵게. 쉽게는 너무 거짓말이고 과장법이고 덜 어렵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나 뭐 하고 싶은데? 별 보고 싶어. 별 보고 싶어. 그럼 별은 지향이 돼, 지양이 돼? 그래, 이건 지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지향점의 의미가 있겠네?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순수 어떤 좋은 의미는 다 때려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지향의 의미를 어떤 것들로 다 넣을 수 있다면 그 단어는 상징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되는 그런 별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여기는 지향이라고 하기보다 별을 다 못 셌는데 그 별에는 지금 뭐가 있대요? 추억 있고요. 별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도 느껴져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열거가 되고 있죠. 혹은 변주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변주라는 건 조금씩 변화를 주는 변주. 그럼 열거는 항상 같은 범주 안에서 열거가 되는 건데 얘네들은 다 무슨 감정일까? 응? 동주가 좋아하는 어머니 쓸쓸함도 좋아해? 시도 좋아해? 오케이. 자, 요거는 그리움의 대상들. 어머니에서 우리가 확 잡을 수 있겠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참아요.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갑자기 세상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기했을까? 아버지만 나오셔가지고. 일본까지 이제 엄마랑 같이 가기 힘들죠? 동주는 저기 평안도 용정 마을에 시골 마을에 샀는데 형무소는 일본에 있으니까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족들이 우르르 다 갈 수 있을까? 일본 일제강점기 때? 어머니가 힘드시고. 자, 다시. 그럼 그리움의 대상들이고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별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별을 뭐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요 그리움의 대상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좋아요. 그럼 매개체라는 단어는 뭐야? 매개체. 매개체. 연결해주는 거라고. 매개랑 연결해주는 거야. 그 연결해주는 그 대상.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연결해줘? 아니, 그게 이제 별이라고. 그럼 별을 통해서 뭐랑 연결돼? 화자는? 동주는? 그래, 그리움. 그리움을 우리는 회상이라고 하지. 그럼 결국 선생님, 아니 매개체라는 건 진짜 연결하냐? 그거 마음의 속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맞아. 근데 별 때문에 이렇게 그리워진다고. 그 말을 문학적으로 매개체라고 한다고요. 결국 이 그리움과 회상은 누구 마음속에 있는 건데?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을 보니까 저게 떠올랐다고. 알겠죠? 별을 보니까 떠올랐어. 그럴 때 우리가 뭐의 매개체, 무슨 매개체라는 매개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개체는 진짜 누구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게 해주는 거. 어려운 말로 해볼까? 환기시켜 주는 거. 환기라는 건 뭐니? 공기순환 아니죠? 떠오르게 하는 거. 그리움이 떠올라요. 그리워져요. 이런 마음들. 또 옛날이 회상돼요. 라는 거. 그래서 떠오르게 하는 게 환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 어머니라고 이렇게 어머니 2번 반복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기부터는 시 같니? 산문 같니? 여기는 지금 산문적 진술이라고 써주세요. 산문적 진술. 그럼 산문의 뜻은 무슨 뜻? 긴 문장. 긴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서 운율감이 바뀌거든요. 근데 운율감이 바뀌는 건 당연해요. 우리 밑에 정리된 거 보면 운율감이 바뀐다 보시고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럼 삼민족 진술이 여기서 왜 쓰였냐면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들 기준으로 한 5년, 6년 정도 뒤에 갑자기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상황에서 어머니 하면은 그 감정을 운문으로 풀어내기에는 운문은 짧죠. 밑에 그래서 산문으로 풀어낸 거야. 나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감정들, 엄마 나 그리웠던 애들이 너무 많았어. 별을 보니까 별은 그러니까 이때 그리움의 매개체가 되겠죠. 세상의 매개체가 되겠죠. 소학교는 언제? 초등학교 때. 나 이런 친구들 다 기억이 나. 오기도 기억나. 경희도 기억나. 또 이런 계집 애들도 다 기억나. 친구들도 다 기억나. 그리고 여기 비둘기 강아지까지 다 기억나. 라고 하면서 그 그리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산문적 진술을 통해서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막 쏟아져 내는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산문으로 표현을 한 거야. 우리가 앞에서 그 동주 맨 앞장에서 산문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었거든. 혹시 기억나니? 몽규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을 풀어내기엔 산문만한 것이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산문의 가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한데 뭐 그것까지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자, 밑에 누구 있다고요? 마리아 릴케와 프랑시스 잠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그렇죠? 노새는 시인 아니죠? 누구? 노새. 노새는 아니지. 노새 한 마리 너 안 했구나. 다솜이가 했구나. 노새 2마리인가? 한 마리지? 2마리. 2마리였니? 동물이에요, 동물. 낙이 친구. 당나귀 친구. 나귀하고 말. 네, 교배종. 잡종. 오케이. 그럼 프란시스 잼, 마리아 릴케라는 이런 시인들은, 자, 동주. 전공이 뭐라고요? 네, 영문학이에요. 그럼 영문학을 하면서, 영어 영문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향하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워너비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네. 그쵸? 그럼 이런 걸 우리는 객관적 상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이 시간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할 건 아니고, 세부적으로 한 것 같지만, 앞에서 요 두 사람을 묶어서 2글자로 표현한 글자가 하나 있다? 앞에서 별 하나에 무슨 생각을 했어? 별 하나에 2글자 동경. 동경하는 대상은 요 2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 네. 이렇게 동경을 연결시켜주면 연결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치? 이런 동경하는 사람까지 얘기를 한 거구나. 근데 이런 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대? 멀리 있대. 마치 무엇처럼? 지규법이지? 별처럼. 그러면 봐봐. 내가 이 그리움의 대상들은 나랑은 어때요? 멀어요. 요게 성립이 되죠. 그리움의 대상은 나랑 멀죠. 그럼 그리움의 대상은 마치 뭐랑 비슷해요? 별. 그럼 별도 나랑 지금 어때요? 멀어요. 멀다. 그러니까 나 지금 이 상황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리워요. 그럼 별이 멀다는 거는 내가 별은 추구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별은 지금 나랑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그 가치가 나랑은 지금은 좀 멀리 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별을 아까 다 안 셌어요, 못 셌어요? 못 셌어요. 상황적으로 내가 추구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북한도에 계세요. 여기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그럼 왜 여기에 계셔요? 그러면 어머니도 지금 나랑 멀리 있죠? 그럼 윤동주 어디에 있으니까요? 일본에 있으니까요. 요 시를 쓸 때는 일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유학 중이지. 왜 용정마을은 저기 평안도에 있는 북한도가 아마 그 정도 될 걸. 북한 저쪽 지방. 북한이에요? 지금 현재 북한. 북간도는 또 간도라고 해서 저기 우리 압록강 지나서 그냥 엄청 멀지. 만주 지방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갔던 서울로 갔던 지금 동주는 유학 중이라고요. 만약에 우리 북한에서 우리 시골에서 서울로 와도 유학이라고 하는 거 알아? 유학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유자가 뭐냐면 떠나다예요. 뭐 하러 떠나요? 공부하러 떠나는 거. 공부하러 떠나면 다 유학이라고 해요.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이든 일본이든 지금 유학 중이구나. 어머니랑 떨어져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인지 그리어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봅니다. 누가 누구 이름을요? 내가 나의 이름을 쓰죠. 그럼 이런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성찰. 그죠? 자신을 성찰하는 상황이에요. 무슨 행동이요? 이름을 써보는 행동이 성찰하는 행동이라고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왜 흙으로 덮었을까? 부끄러워서 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지. 이번에는 그래. 의제가 화냈으니까 저기 김종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종원이가 얼레리 꼴레리. 종원이가 누구랑 사랑을 해요? 하나라고 하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써갔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돼서 종원이는 하나랑 사겨 안 사겨? 안 사겨. 둘이랑 사귄다고 하자. 그러면 이 표시를 보면 종원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종원아, 둘이랑 나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워버리고 싶겠지? 왜?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 큰일 나겠어. 그치? 큰일 날 수도 있겠지. 둘이가 가만히 있겠냐? 근데 일단 부끄러운 거야. 과거에 하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요 흙을 덮어버렸다라는 말에 부끄러움을 읽어낼 수 있냐는 얘기야. 왜 이름을 덮어버려? 안 보이게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왜? 내 이름이 부끄러우니까. 알겠죠? 그래서 또 누구까지도 울고 있어요? 감정이입이 된 거네. 누구의 감정이? 화자. 그렇지. 윤동주의 화자의 감정. 그 화자는 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니까. 벌레도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니까 나의 부끄러움이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됐고요. 감정이입이 되면 우리는 그냥 의인화가 됐다라고 자동적으로 처리해도 괜찮아요. 하나 더. 그러나 끊어주세요. 왜요? 바뀔 거니까. 시상의 전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뭐 할 거예요? 파란색의 시각적 이미지지? 네. 그럼 시각적 이미지, 잔디가 피어난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를 더 주는 거야? 플러스 생성. 그치? 생명력. 생성과 생명력이 되는 거죠. 그럼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에 상징성을 넣어보자. 일제강점기라고 넣을 수도 있고, 또 감옥, 그치? 고난, 시련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 어떤 거? 생성, 생명. 여기 생성의 이미지, 생명력의 이미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봄은 그러면 뭘로 넣으면 돼? 광복이 되겠지. 그치? 그런 단어로 넣어주겠지.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는 게 상징성이야. 네. 이게 상징성이야. 다양한 의미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봄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등단한 시인이야, 등단하지 않은 시인이야? 못했지, 아직은. 그럼 내가 등단하면, 나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봐. 그럼 등단하면 어떻게 여길 거야? 자랑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읽어도 되고, 또 광복이 오면 자랑스러워질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 봄은 그 고난이 지난 어떤 광복의 그런 시절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풀이 무성할 거예요. 요 생명력이 많아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나 더. 이름자가 묻혀 있대요. 어디에 있어요? 이름자는? 이름자가 어디에 묻혀 있어요? 아니야. 풀이 거기에 자랄 거라고. 어디에 묻혀 있어요? 아까 내 이름자는 어디에 썼어요? 여기 이름자 썼지? 네. 그럼 왜 묻혀 있어요? 흙으로 덮어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 라고. 그럼 여기서 시상이 전환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 앞에서는 어떤 감정이었는데 계속? 그렇지.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지. 근데 그게 이제 시상이 전환되고 나서는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지. 이제 봄이 오면. 그럼 봄이 오면 뭐 할 거야? 자랑스러워질 거야. 라고 하는 시상의 전환 느껴졌니? 네. 이렇게 봄이 오면 난 자랑스러워질 거야. 라는 말이
하나만 더 갈게요. 왜 이름을 썼을까? 그럼 이 당시에 이름을 뭐라고 썼을까? 실제로 윤동주는 이름을 뭐라고 썼을까? 상식이면 그래, 창씨개명을 한 이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100% 그렇다 아닙니다. 그럼 창씨개명한 이름을 보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래. 근데 나중에 봄이 오면, 광복이 오면 내 창씨개명한 이름은 다시 바뀌어서 무슨 이름이 될 거니까? 동주가 될 거니까. 윤동주. 그러면 나는 자랑스러울 거예요, 안 자랑스러울 거예요? 자랑스러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창씨개명까지도 연결시켜주면 아까 그 창씨개명에서 요 부끄러움 느꼈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시가 되게 많이, 요 시가 많이 잘려서 들어갔잖아. 근데 각각의 의미들이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그리움의 의미를 표현했을 때는 그 내용을 연결시켜주고, 뭐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 벌레 이야기 넣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형무소에서 나는 이제 아직은 지금 겨울이지만 뭐가 오면? 봄이 오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 요 과정들 이해되죠?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면 여기서 하나 더 보자. 이런 단어들이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성격, 뭐 주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단어들은 포괄적으로 쓰인 거 같니? 구체적으로 쓰인 거 같니? 이거는 되게 넓게 쓰인 거죠. 포괄적으로 쓴 거지. 그럼 이렇게 포괄적이 쓰이면 우리는 항상 뭐 하라고요?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럼 회상했어요? 네. 어디에서요? 소학교부터 해갖고 어머니 하면서 막 회상하는 내용 많이 나오지? 네. 거기서 나와요. 성찰했어요? 어디서요? 이름 썼어요. 그렇지. 내가 나의 이름을 써봤어요. 의지를 보였어요? 네. 어디서요? 자랑스러운. 자랑처럼 우성할 거라고 밑에 어디에서 의지를 보였어? 마지막. 여기에서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거를 그러면 의지라는 선생님 그냥 낙관적 기대 아닌가요? 그것도 우린 의지라고 읽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만 더 갈게. 요 사이에서 갑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아니요. 부끄러우다가 갑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지. 네. 그럼 이 사이에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을 거거든? 네. 그 숨겨져 있는 걸 추측해보자.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다가 시상에 전환해서 자랑이 될까? 얘는 이제 뭐 할 거니까? 부끄러워 할 거야? 아니요. 그리워 할 거야?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 행동이 변화할 거라고. 이게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지금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지적으로 읽는 거야. 시상이 그냥 전환되지 않아요. 분명히 뭔가 계기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나 부끄러움은 그리움이지만 앞으로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적극적으로 뭔가 할 거라는 의미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표현되진 않았지만 왜 자랑하겠니? 그치?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래 팩트 폭력을 하면 자 문제 풀고 나면 부끄럽죠? 부끄러움을 느끼죠? 틀리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아니 요 과정 무슨 과정? 문제를 풀고 정답 노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느껴야 돼. 내가 지금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이거 못 느끼면 공부 안 돼, 진짜로. 갑자기 윤동주에서 선생님 공부를 연결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많이 틀려보란 얘기예요. 지금 틀려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시험 전날까지만 틀리라고. 틀려봐야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알아요. 자, 밑에 사색이란 단어는 뭐예요? 몇 가지 색? 이제 안 나오네. 생각. 색자가 뭐냐? 탐색하는 거. 그럼 생각으로 탐색하는 건 뭐예요? 깊은 생각. 그럼 이거는 다 생각에 의존해서 계속 시를 썼으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 그래서 사색이란 단어를 아냐고. 생각 사자에 탐색할 때 색자예요. 그러니까 수색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하면서 시를 썼구나. 그럼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 나왔죠? 네. 그리고 자기 성찰 했네요. 자, 여기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럼 이런 구조 우리는 뭐라고 해? 역순행. 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나 요 앞에 현재만 딱 빼고 보면, 현재만 딱 지우고 보면 여기는 순행이지. 그래서 요거 갖다 말장난 칠 수 있어. 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순행이다, 역순행이다. 근데 우리 외우다 보면 그냥 역순행 외워서 볼 거잖아.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여기는 순행이야. 그럼 어디부터 과거가 시작됐을까? 과거가 시작된 거. 어머니 소학교 때 어쩌고 나오지? 네. 거기부터는 과거 시작이라고요. 회상이니까 회상. 자, 산문적 리듬 어디인지 찾았었죠? 네. 그리고 상징적 시어는 뭐예요? 그러면 뭐 봄과 겨울이 되겠죠. 감정이입 누구한테 있어요? 벌레, 그쵸? 상념이란 단어는 뭐니, 상준아? 여러 가지. 알겠지? 상념은 여러 가지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휘 때문에 틀린다고 여러분들 내용 몰라서 틀리는 거 없어. 어휘가 없어서 틀려, 진짜. 어휘력이 없어서. 어이없게. 또 아스라이 멀리 있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고 뭐 반성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 나오죠? 희망과 확신까지도 우리는 볼까요? 풀이 무성할 계다. 어휘 모르는 건 없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상징적 의미 한 번씩만 보시면 됩니다. 별은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and 그러면서 지향하는 내적 세계입니다. 까지도 두 가지 다 설정될 수 있어요. 회상해주는 매개체. 두 번째는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밤과 겨울은 다 이렇게 일제감점 현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란 잔디 요거는 부활과 재생이라고 하지만 어떤 생명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진짜 죽은 윤동주가 살아난 건 아니겠지. 그 대신 뭐가 근데 무슨 이름이 살아나? 윤동주라는 우리 이름이 창씨개명의 이름이 아니라 윤동주의 이름이 살아날 거야 라는 의미로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 뒤에 가서 별의 기능 한번 이렇게 찾아해 주시고, 닿을 수 없는 거리 어딘가. 그래서 그리워하는 걸로 연결시켜 주죠. 그럼 두 가지 공간적으로도 멀어요, 시간적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요 라는 의미까지도 밑줄만 쳐주면 돼요. 밑에 뭐 백석을 좋아하는 윤동주가 나올까 싶기도 한다만, 요 흰바람 벽이 있어의 요 문구가 있거든요. 프랑시스 잼 마리아 밀케. 그래서 요거는 직보 때 한 번만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러나 흰바람 벽이 있어 라는 시는요, 여러분들 그 2학년 때 고2 때 배우는 문학, 근데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안 배우겠죠. 그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2학년 때 배우는 문학에 흰바람 벽이 있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광동고는 또 사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고정이잖아, 고정 멤버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 되게 이제 빈출되는 시거든요. 어디에서요? 광동고에서요. 의고는 의고에서 빈출되는 윤동주의 시가 있어. 윤동주의 자화상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내가 뭐 묶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요 흰바람 벽이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거 봤을 텐데 이걸 안 낼까? 아니야.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봉 전부 내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창시개명 하나만 여기 연결시켜주면 됐고, 자, 뒤로 가서 서시. 짧으니까 빨리 할게. 자, 서시할 때 서자는 순서적으로 제일 앞에 있는 시라고 했어요. 알겠지? 제일 앞에 있는 시, 서론 할 때 그 서자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은 없기를 뭐 했을까? 바랬겠죠. 바람. 그러면 하늘을 우러르다 라는 건 하늘은 나의 하나의 지향하는 대상이 되겠지. 그럼 나는 뭘 바랬다고요? 그러면 이 하늘을 지향하지만 기준점도 돼요. 왜? 하늘을 빗대어 내가 부끄러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뭐에 나는 괴로워했어요? 바람에도 괴로워했어요. 어디에요? 잎새는 뭐예요? 나뭇잎이겠지. 자, 여기 이는이란 단어는 뭐예요? 이는이 뭐야? 그렇지, 바람 부는. 어디에 바람이 부는데?
야, 그 입으로 다 어디에 바람이 불어 지금? 입새. 그럼 이걸 보고 왜 괴로워하지? 미쳐버리겠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나뭇잎에 바람 부는데 왜 괴로워해? 그럼 다시요. 별을 노래한다는 건 별을 노래한다는 건 지향. 지향. 응, 지향하겠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지. 마음가짐 다짐하고 있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했으니까 또 다짐하고 있지. 의지를 보이고 있지. 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거 걸어왔어요? 걸어갈 거예요? 거예요. 미래죠. 네. 괴로워했어요. 언제요? 괴로워했어요. 언제요? 괴로워했어요. 언제요? 거예요. 괴로워한 거예요? 괴로워할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한 거예요. 그렇지, 과거죠. 그럼 과거에 왜 이 모습을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라고 하면 이 입새의 이미지를 잠깐 연결을 할게요. 이 입새는 누구냐면 밑에서 찾읍시다. 뭐랑 연결될까? 바람이 불면 입새는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흔들리고 더 불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가는 것이에요. 아, 입새를 죽어가는 것이라고 여긴 거야. 그러면 얘는 아주 강한 태풍이에요? 태풍이니? 그러면 우리가 약한 바람을 뭐라고 하니? 아, 미풍이야, 미풍. 초미풍. 진짜 약한 바람. 그 살랑이는 바람에도 잎새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미풍은 잎새의 입장에서는 좋은 바람, 안 좋은 바람? 그럼 뭐라고 연결할 수 있어, 이때 바람은? 지향. 어? 지향. 지양하는 거지. 지양의 대상이지. 그치? 그럼 지양의 대상이니까 현실적 고난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왜 사랑한대요? 이런 애들을 왜 사랑하니? 왜 울었어? 왜 괴로웠어? 이런 애들을 왜 사랑할 거야? 자, 이때 괴로움과 이때 사랑과는 서로 비슷한 느낌 아니니? 네. 왜요? 아, 이거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나 얘 사랑해야지. 이런 느낌은 같이 있지. 그럼 이런 감정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연민이에요. 연민. 연민이란 감정은 제가 하나로만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OMR 카드 친구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OMR 카드 친구가 이제 시험을 봤어. OMR 카드 교체를 하다가 빵점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나랑 이제 절친이야. 그럼 절친이면 뭐라고 할 거야? 절친이면 뭐라고 할 건데? 친구한테 뭐라고 할 건데? 꼴 좋다 이럴 거야? 아니지? 어떡해 이럴 거잖아. 저런 어떡해 어떡하냐 라고 슬퍼해 줄 거지. 그 친구 사랑해 줄 거지. 근데 얘는 앙숙이야. 죽여버려야 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속으로 나이스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착한 척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내가 연민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나랑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연민의 대상은. 알겠죠? 네, 거리감으로는 가깝고 슬프긴 한 거니까. 자, 다시 오늘로 돌아옵시다.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이거 현재죠? 오늘도 현재고. 그럼 다시 이것도 구성이 어때?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과거, 미래,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시상 전개가 보이죠? 그럼 바람이 스치운다라고 했으니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야? 좋은 바람이야, 안 좋은 바람이야? 그래, 이것도 안 좋은 바람이겠지. 근데 지금 어떤 별? 내가 추구했던 지향의 별이 뭐 당하고 있어? 바람이 불고 있어. 그럼 이 바람은 밑에서 설명했습니다. 삼행의 바람, 구행의 바람이 약간 차이가 있죠? 삼행은 저 바람 때문에 바람 부는 거 보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 슬펐어. 그쵸? 그렇게 연결되는 바람이에요. 내면으로. 근데 구행의 바람은 지금 아직도 바람이 부네. 지금 오늘 현실이 바람이 부네 라는 의미로 상징성을 갖는 바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봐봐. 나는 이런 의지를 얘기했었지.
그럼 의지를 다졌어요. 그럼 의지가 되고 나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여전히 현실은 어때? 그지 같아. 개떡 같아. 알겠지?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을 수 있겠죠? 이제 시험 다음 주니까. 근데 문제를 풀면 어때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바람에 스치고 있죠. 아니니? 바람이랑 빈대요. 비에 스치고 있어? 괜찮아. 그걸 어떻게 할까?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찰떡궁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성찰 좀 하시라고요, 제발.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 고백 아니다. 자기 있는 속마음을 진솔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솔한 마음이야. 의지는 알겠지? 하겠다라는 표현. 상징성은 별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바람에 대한 상징성도 있죠. 그래서 밑에 상징적 의미들을 한번 밑줄 치면서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주제는 뭐야? 아, 지금 현실은 그지 같지만 나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지금 나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1등급의 꿈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 구조는 이렇게 대립적인 의미 구조가 있어요. 밤과 바람. 바람이 좋은 바람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서시까지는 엮어서 우리가 수업을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오시면은 제가 월요일날 오시면은 이제 뭐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첫날 시험이지, 국어가. 그럼 수요일날 해야 되는데 학교 끝나고 오면 몇 시? 5시 반? 6시 할래? 5시 할래? 아, 5시 반에 할래? 6시 할래? 그럼 바로 해? 3시간 몇 시간인데요? 모르지. 한 3시간 하지 않을까? 2-3시간? 아, 월요일에 정리가 많이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본 내용들이 좀 있으면 직보 시간 좀 줄어들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바람에 스치고 있으면 직보 시간 늘어날 수밖에. 그래서 집에서도 해보고 그런 생각하지만 와서 네가 네 걸로 만들어 가라고. 집에서 혼자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집에 가면 또 할 것 같아? 여전히 안 했는데? 다음주는 별이 있습니다. 아, 별이 있어? 오케이, 그럼 인정. 우리 이제 문학 청년이 다 되고 있네. 알았어, 일단 월요일날 오세요. 알겠죠? 내가 기본은 오는 거 보니까